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 울트라 사운드 줌 제11회 웹 심포지움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반 30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요다 울트라 사운드 줌은 리모트 화상 강좌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좌를 앞서서 제가 테스트 강좌 해봅니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로서 이 디지털 최첨단 이 교육 과정을 적응하는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화면. 유민교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유민교 선생님 목소리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목소리라도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한 6시까지는 한 3분 남았습니다. 6시 정각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요다 울트라 사운드 줌 이 강좌는 당분간은 저희 병원에 오는 정례를 위주로 선생님과 제가 강의하고 또 선생님들이 질의응답하는 이런 쌍방 소통형 강좌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이게 셋업이 되면 이거 정리 외에도 여러 가지 강좌를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예. 윤명희 선생님 잘 들리시는지요? 대답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잘 들릴 거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주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지금 마대원 선생님이 또 동영상을 보내주셨네요. 마대원 선생님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뭐 동영상이 아니고 정례를 보내주셨네요. 정례도 보내주시고 또 여기에 웹 심포지움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시간이 참 애매합니다. 1시 반에 제가 점심시간이 1시에서 2시니까 1시 반에 해보는 게 저로 봐서는 편하지만 조금 이제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하게 되고 또 선생님들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것 제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시간을 또 5시 반에 했더니 아주 선생님 진료가 덜 끝나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시로 했으면 시간을 조금 미뤘습니다. 좋기는 8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거의 셋업이 안 돼서 8시가 되면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서 식사 후에 다시 열로 병원으로 와야 되니까 8시는 어렵고 8시 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이 웹 심포지움을 8시 반에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조금 테스트 기간을 가져서 조금 더 숙련돼서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시간이 드디어 6시 정각이 됐습니다. 한 번도 안 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유민기 선생님 오셔가지고 좀 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유민기 선생님 오셨으니까 요다 울트라 사운드 줌 정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F5를 눌러있죠. 자, 유민기 선생님 모시고 요다 울트라 사운드 줌 오늘 올린 따끈따끈한 정례입니다. 처음 정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정례인데 김수현 선생님이 보내주십니다. 원장님 36살 환자입니다. 금요일부터 설사를 했고 충수근 부근에서 쥐어짜는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체격이 있어서 좀 오베스해서 충수 주위에 고에코로 보이는 것이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충수 사이즈는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센딩 콜론, T 콜론, 시쿰, 터미널리움 백뷰가 보입니다. 그래서 장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소환 초음파 영상인데 굉장히 이제 열심히 찍으셨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여기 터미널 일륨이고 이쪽에 조금 라운드 스트럭처가 보이네요. 터미널 일륨 월드 약간 두꺼워졌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라운드 스트럭처는 아마도 여기 있는 림프노드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조금 라운드한 스트럭처, 이 하일룸에 헬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은 여기에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여기 터미널 일륨이죠. 터미널 일륨입니다. 이쪽이 소아스 머슬. 자, 여기에 보시면 소아스 머슬 어퍼 마진 터미널 일륨. 여기에 튜블라 스트럭처가 보이는데 여기 아펜딕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소아스 머슬 터미널 일륨. 여기에 튜블라 스트럭처를 아펜딕스로 집으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시콤에 보십시오. 이쪽이 터미널 일륨. 이 사진이 가장 중요한 사진이죠. 터미널 일륨, 소아스 머슬. 이쪽에 보면 시쿰인데 시쿰 쪽에서 바깥으로 아우터포칭한 저에코 요 구조물이 있고 주위에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둘러싸 있습니다. 요 병소가 수상한 병변이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시쿰 쪽이고 여기로 아우터포칭한 저에코고 주위에 팬 인필트레이션이 보입니다. 여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다이버티크라이티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림프노드가 메센트리 림프노드가 있고 여기에 소아스 머슬 터미널 일륨이고 시쿰이고 여기에 기시하는 아펜딕스는 아마 장축상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장안 내강 또는 개실 내강인데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안 내강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백비유가 있고 요거는 터미널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요 돌출해 있는 부분에 에코제닉한 머티리얼도 있거든요. 여기 페칼리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시칼 다이버티크라이티스 복부 CT 검사를 한번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영상 그 다음에 요 영상 요쪽 영상 여기 요쪽 영상이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유민규 쌤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음성을 별로 안 하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다음 정리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현옥 선생님입니다. 51세 여자분인데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됐습니다. TS 리셉터 안티바디, TPO 안티바디 모두 양성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레이브스 병하고 하시모토 갑상선염 두 개 다 같이 동반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초음파 영상에서 첫 번째 요 노즐은 무엇으로 생각하는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리전은 요건 뭐로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해설을 먼저 하고 선생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자분은 그레이브스 병이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결절이 관찰됐다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갑상선이 종대가 되어 있습니다. 종대. 그리고 갑상선 에코는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갑상선의 혈류 신호도 증가되고 또 갑상선의 옆부 쪽에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대상과 갑상선 에코가 저에코되는 것은 그레이브스 병하고는 소견이 일치됩니다. 다음에 요 결절입니다. 결절을 보시면 여기 시스틱 포션하고 솔리드 포션이 있습니다. 솔리드 포션은 혈류 신호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소 에코익 한 부분이고 이거는 낭성병선입니다. 그리고 이 결절을 주위로 둘러싸는 혈류 신호도 있고
갑상선 실질에도 헬륨 신호가 전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절은 결국은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 그래서 로우 서스피션 노즐입니다. 그러면 이 결절은 갑상선하고는 그레이브스 병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 갑상선 페리페리에 요렇게 저에코 병변인데, 저는 처음 볼 때 이거를 혈관 확장으로 생각했는데 칼라 도플에서 혈관 확장이 잘 안 보이죠. 혈관 확장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혈관이 확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의 연부 조직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혈류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혈류 스케일을 너무 높이면 혈류가 안 뜰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저소 혈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갑상선 주위의 연부 조직으로 생각됩니다. 자, 유미규 선생님 좀 어떠신지요? 예. 다음은 또, 드디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예. 네, 예. 그럼 두 번째 정례 이거 보셨습니까? 예. 자, 첫 번째는 뭐 제가 봐도 이거는 그레이브스 병에 맞는 소견이죠. 갑상선이 종대가 됐고 이렇게 에코가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요 결절은 갑상선 그레이브스 병하고는 관계없는 결절이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선상, 요 저에코들이 요거는 무엇인지 참 애매합니다. 요거는 아마도 저는 처음에는 혈관의 확장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칼라 도플의 혈류가 뜨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혈관 확장이는 아닐 수 있고, 그렇다면 갑상선의 페리페리에 있는 연부 조직이 겹쳐져가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소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정리하면 갑상선 안에 들어와 있는 병을 보기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장님? 혹시 뭐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천천히. 캡슐 안에 그게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금 애매합니다. 나는 봐서는 캡슐 바깥에 있는 조직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요렇게 돼가 갑상선 안에 있는 조직보다, 여기도 보면 요것이 갑상선 안이라보다는 바깥쪽 같거든요. 번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초음파 검사의 제일 문제는 사람은 3디멘전인데 영상은 2디멘전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실질하고 주위 조직의 겹쳐가 또 마치 실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정리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현옥 선생님이 정리를 보냈습니다. 36세 남자분이고 인후통으로 와서 또 한번 김동현 쌤 어서 오십시오 내원했습니다. ENT에서 PPI하고 NSAID 복용해도 좋아지지 않아가 내원했다 합니다. 사이로이드 횡단상에 2개의 노즐이 보이고 왼쪽에는 림프노드가 몇 개 보이고 오른쪽에 나비 모양으로 보이는 림프노드가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부분이 여기 이제 경부죠. 경부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 경부 보시면 요거는 림프노드 틀림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뭡니까? 하일룸이죠. 저에코로 보이고 중간에 하일룸이 있습니다. 칼라 도플에 여기 혈류가 뜨면 뭐 틀림없겠습니다. 요것도 경부의 림프노드, 요것도 경부의 림프노드. 그 다음에 갑상선에 여기에 결절이 있고 또 경부에 여기 림프노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봐는 림프노드인데 요거는 림프노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먼저 해설을 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갑상선에 있는 부분이 자세히 보면 여기에 고에코가 보이고 여기 낭성 변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결절인지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런 때는 칼라 도플을 떼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봐서는 여기 콜로이드고 낭성 변변의 콜로이드 같습니다. 그 인접해 가지고 아이소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이 결절의 변연부에는 경계부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요거는 비나인이고 요거는 로우 서스피션 노즐. 다음에 림프노드로 요렇게 요거는 림프노드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요것도 림프노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은 진짜 림프노드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두 개의 림프노드가 겹쳐져가 요렇게 인접해 있는지 소프티슈인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설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 보시면 여기 낭성 변성을 동반 낭성 변성이죠. 여기에 콜로이드고 여기에 또 결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낭성 변성 옆에 아이소에코 결절, 요 아이소 결절입니다. 이건 뭐 요거는 로우 서스피션 비나인입니다. 여기에는 뭐 림프노드 틀림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 영상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거는 림프노드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림프노드냐 아니냐인데 일단 림프노드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아마 림프노드 맞을 겁니다. 맞는데 초음파 빔의 각도가 맞지 않아서 하일룸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민기 선생님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말씀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스컬 각도 때문에 하일럼이 안 보이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일룸이 이제 하일룸의 역할은 우리 림프노드는 하일룸이 뭐냐면 림프노드는 어페런트 림파틱 닥트는 페리페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쭉 지나 겉가 중심부의 하일룸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에페런트 나가는 수출관이 있고 또 혈관은 하일룸에서 들어가서 또 하일룸에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하일룸이 이렇게 초음파 빔의 각도가 딱 정확하게 맞으면 나오는데 각도가 안 맞으면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일룸이 안 보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선상이 아니고 라운드 스트럭처로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면 선상, 이제 반대로 만나면 라운드한 고에코인데 여기 라운드 에코도 안 보이고 선상 에코도 안 보이니까 요놈이 림프노드냐 다른 병이냐 사실 애매모호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림프노드 있고 여기에 또 인접이 있으니까 림프노드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시스트로 보기에는 경계면 에코도 보이지 않고 또 여기 뭐 패드 인필트레이션으로 보기에는 또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리고 경계가 비교적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림프노드로 저는 그냥 추적합니다. 답은 알 수가 없지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항선희 쌤입니다. 이분은 초심자거든요. 초심자인데 참 정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초심자들은 정리 보내기가 두렵거든요. 그러나 이분은 아주 용감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한 보게 45세 여자 정상은 없는데 우측 갑상선에 시스틱 리전이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갑상선 초음파 시작해버리고 프로브를 되어보아서 잘 찍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잘 찍었는 것 같네요. 자, 선생님을 요 영상을 보시면 우측 갑상선이죠. 트라케하고 라이사이로 그랜드,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죠. 여기에 시스틱 부분을 메저먼트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산을 우리가 뭘 볼 때 꽃을 보고 나무 전체를 봐야 되는데 갑상선을 볼 때는 전체 나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요것만 딱 보셨죠. 요게 아니고 여기에도 시스틱 병변이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여기 병변이 아니고 요 전체가 다 결절이고 결절 안에 낭성변성, 낭성변성이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 때가 어떻습니까? 결절의 변연부에 헬류 신호가 보이죠. 동의하시죠? 예. 자식 이 그림 보십시오. 자, 우리 항선희 선생님은 요것만 봤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시스틱 포션이 있고 여기에도 시스틱 포션이 있습니다. 칼라 도플의 결절의 경계변의
헬류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 로우 서스피션 노즐이죠. 이거는 양성 아데노마토스 노즐 비나인입니다. 자, 이 결절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케이트라드에서 결절의 크기가 15mm 이상 되면 고형 부분에 FNA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양 봐서는 악성보다는 양성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갑상선의 그 낭성 부분은 트루시스트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 결절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솔리드한 결절이 있다가 시스틱이 나다 나중에 시간 경과되면 전부 다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갑상선 낭종을 볼 낭성변변 낭성변변가 보는 게 아니고 주위에 낭성변변 주위에 있는 솔리드 포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요렇게 용감하게 요렇게 결절의 내용만 보셨네요. 다음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는 조금 김권 선생님 정리인데 12살 되는 여자 복통, 상복부 동통 오심으로 내는데 특이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좌측 신장 부시는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액세서리 스프릿이 라고 생각합니다. 사부님 의견은 어떤지요? 자, 영상 보시면요, 여기에 스프린의 하일룸에 이렇게 라운드한 스트럭처가 보이죠. 그리고 좌측 신장인데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에코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립니다. 비장의 하일룸 부분의 오발 형태의 경계가 명료한 1.7cm 크기의 저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이건 액세서리 스프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이제 칼라 도플러를 띄어서 이 헬류가 확인을 했는데 선생님 칼라 도플러 엄청 크게 했습니다. 칼라 도플러는 요 부분만 탁 띄어야 되죠. 칼라 이걸 도플러의 범위를 넘게 하면 영상의 퀄리티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칼라 스케일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신장에 이렇게 중심에코 복합체 저에코 또는 무에코로 보이는데 요거는 칼라 도플러를 띄어봐야 됩니다. 띄어가 요거의 저에코 무에코가 혈관의 확장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요 칼라 스케일을 할 때 칼라 스케일을 좀 낮추고 개인을 조금 잘 맞춰야 됩니다. 액세서리 스프린은 요하고 액세서리 스프린하고 에코제니시스가 동일해야 되죠. 요게 저에코 중심의 저에코 보면은 칼라를 띄어서 헬리오 신호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유명희 선생님 의견이 있습니까? 유명희 선생님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음이 독실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독실한 우리가 천국에 가지요. 김희선 선생님 또 정리해 물었습니다. 28세 여자인데 1년 전에 갑상선이 결절이 있었다는 진단을 받는데 추적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크기는 0.3cm 지난번하고 거의 같고 좌측 갑상선에 하이포에크 노즐인데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마진이 불명료하고 약간 삐죽 튀어나오는 부분도 보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병변에 보시면 좌측 갑상선에 여기에 결절, 여기에 결절이 여기에 있죠. 결절이 있고, 요 다음 사진 한번 보고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갑상선에 보시면 요 좌측 갑상선에 요 낭성 부분이 보이고 주위에 솔리드 포션 고형 부분이 보이고 경계가 저에코도 보입니다. 이 낭성 변성이 뾰족한 것은 말리그넌시와 아무 관계 없죠. 우리가 말리그넌시의 하이 서스피션은 로뷰레이트 마진, 스피큐레이트 마진, 이거는 솔리드 결절, 저에코 결절 때
이 뾰족뾰족함을 말하는 거고, 낭성 변성의 뾰족뾰족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무슨 뜻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좌측각 3분부에 요거는 로우 서스피션 결제인데 칼라 박스를 엄청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 결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결절이 있죠. 결절이 뾰족뾰족하다 해놨는데 요건 뭐 낭성 변성이니까 뾰족뾰족하겠죠. 요 바깥에 아이소액 결절의 경계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심부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 로우 서스피션 노즐입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했는데요. 선생님은 혹시 여기 로우 서스피션 노즐인지 시스틱 병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칼라 도프를 띄었죠. 칼라 도프 너무 크죠. 칼라 도프 작게 하고 좀 화면을 확대해 가지고 이것이 시스틱 병변인지 솔리드 병변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헬륨 신호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헬륨 신호가 있다면 이거는 또 비나인 결절 아니죠. 말리그넌트 결절 가능성이 많죠. 저에코 결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에코 결절이냐 낭종이냐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확대 화면을 하고 칼라 도프를 띄어야 됩니다. 자, 유명희 선생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 예. 중매 보내신 선생님은 처음에 매저를 할 때 예. 시스트 부분만 처음에 매저를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지요. 그렇게 네, 매주를 할 때는 네. 시스틱 부분만 매주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 거로 보고 그냥 그 부분의 경계가 그렇지요. 스피클레이션 한다고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네. 초심자가 가장 실수하는 것은 갑상선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저에코냐 무에코냐 감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에코는 비나인이지만 저에코는 말리그넌시의 크라이테리아 하나가 들어가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저에코냐 무에코냐 애매할 때는 주위 부분을 잘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저에코냐 뭐 이렇게 애매한데 주위에 솔리드 포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시스틱 디제네이션 되죠?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윤민 교수님. 마지막 정리에 또 한번 봅니다. 여기 이제 좌측 갑상선 아래 부분에 이런 결절이 또 하나 보이죠. 요 보십시오. 좌측 갑상 아래 부분은 연결이 안 됐죠. 그렇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계가 비교적 명료하고 또 보시면 변연 저에코 요 복파는 고에코인데 자 이게 림프노드 같습니까?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로 생각하십니까? 파라사이로이드 림프노드 같은 이 중간부의 고에코가 이렇게 보이지 않죠. 선상 고에코로 보이거나 약간 길쭉한 고에코로 보이는데 이거는 상당히 고에코 부분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파라사이로이드 그레이드를 생각합니다. 이 정례는 36세 여성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고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사진 하나가 이 사진이니까 이 사진이네요. 내가 한 장을 더 넘가 버렸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보시면 아주 헤테로지너스하고 이렇게 내부에 보시면 작은 저에코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에도 헬륨 신호가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 소견입니다. 그리고 우측 갑상선에 보시면 이렇게 결절이 보이고 결절에 변연부 헬륨 신호 이렇게 보입니다. 종단상에도 보면 이렇게 갑상선 내부에 결절 같습니다. 바깥 끝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절은 로우 서스피션 노즐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 갑상선 하부의 결절은 요거는 갑상선 결절이 아니고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였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로서 갑상선의 실질에코가 불균질하고 내부에 다수의 저에코 슈도 노즐이 보여서 하시모토 갑상선 생각이 되고 이 안에 헬리오신호가 증가되어 있고 우측 갑상선 하부의 결절은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결절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좌측 갑상 하부의 요 종계는 부갑상선 선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 그렇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원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저기 부갑상선 선정 의심되는 경우에요. 예. 드물긴 하지만 정상적으로도 파라사이로이드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가 정상적인 파라사이로이드는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어느 정도 크기가 보이면은 병적인 소견이라고 패솔로지라고 무조건 봐도 되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아주 조그만 경우에는 또 정상적인 걸로 보일 수 있을 텐데 예, 정상적으로 그런 경우하고 선정하고 구별하는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구별하는 포인트 사실은 선종이냐 정상이냐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종으로 선종은 어느 정도면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보통 한 1.5cm 이상 정도가 돼야 되고 칼라도 1.5cm 1cm 1.5cm 예. 1.5cm 이상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에서 헬리오신호 증거가 보이거나 칼라 도플러 헬리오신호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칼라를 띄우면 안쪽으로 이렇게 페리페리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림프노드는 하이룸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이 있거나 예?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예? 그 다음에 헤테로지너스 하거나 예? 그런 소견을 볼 때는 아데노마의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갑상선의 크기가 한 1.5cm 정도 되면 우리가 초음파에 보입니다. 선종을 의심하는 소견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 결절의 내부가 헤테로지너스 하거나 그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이나 칼시피케이션을 있거나 그 다음 바스큘라리티가 중반 증가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진단은 수술이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수술하거나. 근데 부갑상선은 선종하고 하이퍼플라시아가 많지만 부갑상선 암은 매우 드물고 부갑상선 암이 생겼다면 주의조직으로 침윤상을 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가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의 환자들은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하이퍼플라시아를 잘 동반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고 내 얼굴도 잘 보입니까? 네. 예. 열심히 이제 유명희 쌤 참여해 주십시오. 질문도 왕성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아주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 생각은 감사합니다. 6시부터 하고 6월 중순까지는 테스트하고 6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인 줌 웹 심포지움을 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